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2020년 경제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이고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지역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자 대본의 자세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연초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연초이니 새해인인 만큼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먼저 해주시죠. 164만 도민 여러분, 그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충북도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충북이 2018년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전국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우리 충북의 그 가장 수건삽이었던 강호축이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아주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 아마 최고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도 우리 충북도정이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진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을 좀 지양하시고 사회적 소통과 신뢰를 좀 함양하시고 또 환경 보호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모든 도민들이 함께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두영 원장님. 경자년은 이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올 한 해 동안 도민들, 그다음에 우리 충청도가 정말 풍요를 좀 맞이해서 이 청주권과 비청주권, 그리고 청년과 노인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포용 사회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요. 짧게나마 지난 한 해 도정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2019년 작년 도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해에 우리 도정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가장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호축이라고 하는 국가의 큰 개발축이 정시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된 것은 우리 충북인의 힘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경제 성장률이 전국 1위를 달린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난해 정부 예산도 금년도 예산이죠. 작년도 노력을 해서 우리가 5조 원 시대를 2018년도에 열었는데 2년 만에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또 우리의 인구도 164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3년도에 160만을 넘었는데 2019년
작년 10월 말로 164만을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예, 예, 교수님. 뭐 그 삼선하신 그 도지사님이 워낙 경륜이 있으시니까 무난하고 무리 없는 그 도정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해 좀 바라고 싶다면 이제 그 동안에 지금까지 사회와는 달리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가 워낙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세대 간 갈등 또 그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의 문제 그다음에 플랫폼 경제의 이행 문제라든가 이런 그 급격한 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좀 나와주고 예. 그런 것들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도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그 정말 그 동안의 수건 사업들이 지난해 많이 해결됐습니다. 뭐 예. 대부분 해결됐다고 할 정도로 많이 해결이 됐고 또 강호축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사실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매우 좀 큰 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경부축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면 이제는 그동안 소외당한 이 강호축 여기가 이제 앞으로 그 새롭게 발전하는 축으로 예. 그렇게 좀 설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내부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서 그리고 또 이 사람 중심의 어쨌든 지역의 그 이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낼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지사님도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인재 양성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고 뭐 반대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한 해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에 그 충청북도의 사자성어를 경자 대본이라고 정하셨거든요. 네. 예, 어떤 의미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경제의 경자를 써서 경자대본 그랬는데 그 옛날에 그 우리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농자 천하지 대본에 그 쓸 때 옛날에는 우리 경제 수단이 농업 위에는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농자 천하지 대본 썼는데 요새 그 개념은 경제 수단이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농업, 뭐 공업, 상업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포함해서 경제를 볼 수 있는 건데 경제 수단이 다양화된 상태에서는 경자 천하지 대본 그 줄임말이 경자 대본이 농자 천하지 대본의 현대적인 감각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올해 경자 대본을 사자성어로 정하고 또 금년도가 우리 이제 4% 충북 경제를 달성한다는 일단 목표 연도로 보면 마지막 연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한번 경제에 좀 힘을 기울여서 이것을 꼭 좀 달성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경자 대본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네, 지역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수치적으로는 뭐 충북 경제 성장률이 1위를 또 기록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막상 시민분들은 좀 사는 게 팍팍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두 분께서는 2020년에 어떤 지역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 지역 경제 그 외부 자원의 유입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투자 유치 아닙니까? 예.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매출액이 40조 원이고요. 순이익이 20조 원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원이 넘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충청북도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또 추가적인 투자를 했지만 SK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몫에 비해서 충청북도에 떨어지는 몫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기업의 속성상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SK 하이닉스가 충청북도에 그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뭐 못지않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충청북도나 청주시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우리가 이제 인근의 그 행정 수도로 지향하는 이제 세종시가 건설되고 그리고 세종시로부터 이제 청주
그다음에 진천, 음성, 충주, 원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대항축입니다. 예. 그 신성장 그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매우 이제 그 우리 뭐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 전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투자 유치와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산업들에 대한 기반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지금 그 이 경제 지표들이 좋고 특히 이제 충청권이 전국적으로 그나마 많이 그 좋은 그런 좀 상황인데. 올해도 아마 이런 그 현상들은 저는 그 계속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란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지금 그 주변 그 강대국권 간 관계에 지금 이 불안 문제들이 여전히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그리고 우리 충북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이 좀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로 예. 이렇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 이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이제 팍팍하다라는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체감할 수 있게끔 예. 서민 경제를 좀 살릴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사님께서는 이제 민선 5기부터 이제 항상 투자 유치를 강조를 해 오셨잖아요. 네, 또 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충북은 바다도 없고요. 또 지하 자원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충북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투자 유치 이외에는 충북 경제를 살리는 길이 참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유치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지름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투자 유치에 올인을 해왔고 그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좀 거둬서 충북 경제 성장률이 전국 1위, 2위를 최근에 달려온 것이 예. 바로 그 투자 유치의 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선 그 7기 4년 동안에 40조 원을 제가 이제 목표로 내셨는데 예. 지난해는 우리가 10조 9천억 원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투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런 투자 유치가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이 투자 유치 문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본의 유치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사람의 유치입니다. 지금 이 지역,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의 문제는 자본의 유치 못지않게 이 사람의 유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청주는 그래도 오히려 저 수도권의 인근에 있어서 좀 난 편인데 예. 저 밑으로 그 영호남 지역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적 자본의 유치가 없으니까 자본의 유치가 되더라도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중앙정부에서 그 이 16개 시도에다가 공공기관을 강제로 이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지 않고 계속 아직도 서울서 출퇴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 정주권 형성이 안 됐다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지사님께서 이제 내년부터는 금년부터는 투자 유치 문제에 있어서 돈에 대한 유치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유치, 예. 젊은 사람들을 우리의 요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세종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이들을 정주시킬 것인가 이런 예. 그 사람에 대한 유치 전략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청년과 어떤 인구 부분의 문제는 좀 이따가 또 예, 자세하게 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예, 원장님.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 고도 성장은 이제 멈춰섰고 이제 저성장 시대로 지금 진입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또는 모든 그 지역이 이 투자 유치에 어떻게 보면은 올인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충북은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노력으로 많은 투자 유치를 해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역량을 키우고 우리 스스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건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발적 자생력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예. 이런 노력들 이제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도민들도 각자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자치를 마을자치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에서 더 좋은 그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예. 그런 그 도민들의 역량들을 모으고 그런 실천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 광역 그 지자체인 충청북도의 역할도 좀 중요하지만 각 시군의 역할, 예. 각 시군도 같이 좀 도의 역할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들이 좀 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가끔 이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지사님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또 남의 일처럼 이렇게 또 수수방관하거나 이 보조를 못 맞추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좀 그 노력하는 그런 좀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북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대 경제 충북을 위해서 충북 경제 4% 달성 늘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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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 최근에 특히 국외 정세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네. 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 갈수록 점점 그 국내외 정세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그 전망이 밝지를 않습니다. 예, 올해도 마찬가지다 저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1등 경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투자 유치를 더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예, 또 이게 이제 GRDP를 이렇게 규모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그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광, 마이스 산업 이것도 같이 우리가 이제 해서 외부인들을 충분히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도 좀 해야 되고 예, 또 도내 소비를 또 많이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분 이제 GRDP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농산물을 도외로 다 많이 이렇게 팔아먹는 거, 보급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GRDP에 많이 잡히거든요. 예. 또 수출 많이 시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적으로 우리 해나가야만 우리 GRDP가 올라가고 그래야지만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북 경제 4% 달성. 예,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 경제 규모에 대한 그 추구, 지금까지는 그게 매우 필요했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 충북의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에서는 관심을 써주시겠지만은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그 경제 체질 변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응 얘기가 나올 때 예, 과거에는 이제 그 대규모 그 할인 판매점이 들어오면 골목상이 그냥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막는 쪽으로만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그 패턴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갖는 소비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젊은 예를 들어서 세대들이 요새 생선을 다듬을 줄 아느냐. 말하자면 아무리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해도 거의 가공식품 위주로 물건을 사는 습관이 있고 온라인 그 구매를 하는 그런 성향의 소비 성향을 생각한다면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차장을 늘리거나 단순히 뭐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예.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그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도 총량의 규모를 확대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주 세세한 분야별로 구조의 변화에 따른 특히 예. 플랫폼 경제의 이행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분들 또 영세사업자분들 이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살림살이가 올해는 더 나아질지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야 이렇게 소비가 이제 살아나야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도 살아날 수 있고 또 그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지사님께서 또 충청북도가 그동안에는 이제 투자 유치,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산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지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또 성과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그 이 골목상권이나 서민 경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그 세밀하게 이제 좀 저는 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예.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지역 화폐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 그 활성화를 많이 기여하는 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많이 지금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하는 이 지역 화폐 이 사업 있죠. 이걸 어떻게 또 활성화시키고 또 지원할 것인가라는 예. 이런 부분도 저는 더 세밀하게 그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4% 경제 실현 이 부분이 저는 그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그 비전 제시라고 보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이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자가 발전해 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단계로 좀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4% 경제를 실현했더니 도민들 개개인이 각자 혜택이 나한테 돌아오더라. 성과를 좀 이렇게 체감하고 공유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좀 더 동력이 좀 붙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 괴산, 증평, 진천, 음성 이 충북 4군에서 공유 경제에 대한 그 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사실 청주권이 너무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청주권하고 청주권이 함께 잘 사는 뭐 그런 것도 한번 도움해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 차원에서도 이런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들 많이 좀 구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죠. 하여튼 뭐 소상공인 육성자금길에서 2차를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이게 보전해주는 뭐 이런 시책이라든지 예. 또 노란 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포럼이라든지 또 지역 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발행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시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소상공인이 자꾸 어려워지는 걸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이제 지금 그 소비 성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다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예. 그 신용카드 쓴 거를 그 작년도 걸 이렇게 보니까요 전국적인 평균입니다. 뭐 신용카드 쓴 거. 그 온라인 모바일로 해서 신용카드 쓴 게 7조가 넘고요. 예. 그 오프라인 그 소매상을 통해서 한 것은 6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아. 그게 이제 갑자기 뒤집어져 갖고 예.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으로 나가니까 참 이게 소상공인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데다 또 도시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변두리의 그 신도심지가 형성되면서 그쪽에 상권이 다 걸려다가 몰려버리거든요. 예. 예. 구도심의 상권이 상당히 좀 동공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재생 개발, 재생 발전 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경제 분야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강호 측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시정 지사 하면은 가장 그 떠오르는 단어 이제는 강호 측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초에 강호 측의 핵심이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그 예타 면제를 받은 이후에 작년 8월달에 이제 그 예타 면제된 사업들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KDI가 그 적정성 검토라고 했죠. 예. 그 적정성 검토를 보면은 1안, 2안 이렇게 나왔는데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1안이 1조 한 2,800억, 2안이 1조 7천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정부가 이제 그 기본 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1조 7천억이 선택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그 충북선 철도 자체가 이제 고속화되는 거하고 그 봉양 연결선, 예. 그 원주 연결선이 되는 거고 그거마다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오송 연결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1조 7천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그 국토부에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과연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 우리가 한번 전문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예. 기술적으로 해결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착수해서 이것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정부 측하고 다시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호 측의 어떤 그 결실이랄까 사실 뭐 하루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그 성과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호 측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면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착공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7천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확보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오송 연결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그 돈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예. 우리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결실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단계이지만 이 충북선이 말 그대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호 측의 핵심 노선이 되려면 예. 오송 연결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남 사람들이 와서 오송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송 연결선 문제가 빠지면 1조 7천억이 들어가든 2조 원이 들어가든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된다는 거죠. 이용률이 확 떨어지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송 연결선 문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도지사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목포에서 개최된 제2차 강호축 발전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그 분위기를 좀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강호축 이 교통 그망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충북이 무척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5차 국가 종합계획에 이제 국토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나서 그 지난 2차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 가 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먼저 이제 이 강호축 고속철도망이 연결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면제에 이게 연결 부분이 해결은 안 됐어도 이번 총선에 저는 좀 충분히 공약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요. 이 강호축에 대한 거는 아직은 사실은 성과를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다만 이것이 한 4개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강호축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이 교통망을 구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속철도망을 이제 강호축, X축을 좀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들. 이 경제산업 벨트를 이제 구축하는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두대간 신벨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사 인문 자원들을 활용한 이 강호축 지역 간의 교류 협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예. 일단은 뭐 작년부터 어떻게 올해까지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국가 계획 그리고 분야별 계획에 이제 반영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큰 성과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들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성과는 갈수록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특히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뭐 지사님께서 강화대륙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강호축 철도망을 이제는 북한을 경유해서 지금 유럽까지 연결하는 이 구상을 정부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호남 사람들이 그 오송 연결선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노선은 오송 연결선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로 가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 그 구체적인 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50분 내지 1시간 20분이 더 지체되는 갈아타는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전체 목포에서 강릉까지 예.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인가요? 그 지금 이제 정부 계획이 예. 그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예. 연결선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예. 얘기가 그거예요. 오송 연결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강호축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겁니다. 충북도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호남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그 문제는 예.
우리 충북에서 주장을 해서 정부에서 예.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예, 예. 정부가 먼저 한 걸 갖다 우리가 뭐 정부를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예, 예. 그 정도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물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다만 그 갈아타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목포에서 이제 그 호남선 고속철도를 타고 오다가 예. 오송에서 연결이 잘 안 되면은 예. 그 중간인 그 익산인가 거기서 그 일반 철도 예. 그 대전으로 거쳐서 오는 거예요. 예. 그걸 북철이죠. 타고 오면은 오송에서 갈아타진 않죠. 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 그게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고속화 철도에 맞지 않잖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호남 고속철도가 오송까지 오는 걸 거기서 이제 우리 중간 아니면 세종 어디 중간쯤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이제 그 노선을 이렇게 그 연결해 갖고 그 오송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기존의 호남선 고속철도의 그 기반이 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를 차가 운행하면서 이걸 그 별도 거기서 지선을 따는 경우가 기술적으로 현재는 굉장히 어렵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본 아니, 바는 아니, 지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이죠. 아니 예산이 예. 아니고요. 예. 예산 이전에 그 예산 이전에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빠진 거죠. 예. 그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이 용역에서 그게 진짜 어렵다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송까지 호남선이 와서 예. 오송에서 그 평택까지 복복선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저 개념으로 오송역에서 내려서 그 올라가다가 우회전해서 청주역으로 붙이는 이런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근데 플랜 그것은 B네요, 그러면. 예, 예. 플랜 B죠. 이제 플랜 B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게 한 뭐 3천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우리가 하자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갖고 좀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예. 그 문제에 관해서 댓글을 제가 한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댓글 검토를 쭉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 노선을 타고 온다든가 갈아탄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50분 내지 1시간 20분이 더 소비되면 의미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강호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시간 20분이라는 것 또는 50분이라는 것은 이 매우 중요하죠. 3시간 예. 30분과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치적으로 도지사님께서 호남 정치인을 활용해서라도 좀 더 해결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 어차피 정책 목표 3시간 30분이요. 이거는 이미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단 문제인데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예. 저는 이제 도에서는 도에대로 뭐 타당한 논리 개발을 하되 예. 저는 어차피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거다. 저는 예. 그 그렇게 정치 봅니다. 역량을 예. 발휘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사님께 예.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뭐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익숙한 말이 이제 강호축이긴 한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직접적인 그 영향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우선 주시죠. 저 강호축이 이제 되면요, 우리 충북이 철도의 왕국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중간을 그 동서로 횡단하는 개념의 철도망이 마땅치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충북이 그 경부 철도 그 이제 있고 이 중앙선 철도가 있는데 이번에 그 예타 면제하면서 서울서 충주로 해서 문경 가는 철도가 거제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강호축이 이 가로지르고 그 종단으로 3개 망이 이르는 거거든요. 그럼 오송역, 충주역, 제천역이 남북 동서로 다 가로지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충북이 철도의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이제 이것이 그 앞으로 이제 그 남북 평화 축으로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하는 어떤 뭐 실크레일 이런 개념으로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 우리 충북이 그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하는 그 전진 기지, 전초 기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또 이제 강호축이 우리 이두영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이셨습니다만은 단지 철도만 연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여기 어떻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느냐. 예, 또 여기다 어떻게 그 백두대간과 이게 나란히 합니다. 강호축에서 백두대간
뭐 국민 쉼터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쉼터, 관광 휴양벨트 이런 다목적 그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 뭐 충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호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두 분 지사님께 질문이 있으면 강호축에 대해서 예. 저는 아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탁으로 예, 얘기하시나고요. 예, 예.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제가 볼 때는 강호축을 통해서 충북 전체에 저는 그 역량 결집과 저는 도민 화합도 저는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주에서부터 저기 제천 단양까지 이렇게 그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호축을 통한 그 파급 효과를 충북 전역으로 또 도민들이 다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예.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강호축 발전 포럼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사님의 역량 발휘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많이들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강원도부터 지금 이 목포까지 그리고 또 그날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제주까지 포함을 하자. 이런 지금 제안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8개에서 9개 지자체가 함께 그 추진해야 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초광역 벨트입니다. 이 사업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광역 그 자치단체 장님들이 예.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들이 좀 앞으로 예.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충북이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사 토론 라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인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뭐 정책들도 많이 갖고 계시죠? 고령화 문제 관련해서 뭐 참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고령화율이 높다고 하는 거는 참 문제지만은 예. 그 고령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되는 예, 거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 고령 인구가 많다고 하는 거는 우리 축복해줄 일이고요. 고령화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좀 청년들이 죽다 즉 이런 게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예. 보는 건데 그걸 좀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령 친화 그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일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그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9988 행복 나눔이 행복 지킴이 문제라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 충북에 계신 약 26만 예.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의 복지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령화 문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정부가 많은 돈과 정책의 핵심을 고령화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표와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보면 아마 8대2 정도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데 돈을 많이 썼고 예.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그 돈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저출산 문제가 고령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조차 하지 않고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모든 가임 여성들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고요. 예. 분기별로 보면 0.9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인구 구조가 아주 심각한 역삼각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노인 부양비라든가 노령화 지수를 보면 지금 경제 활동 인구가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노인 부양비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유소년 인구 있죠. 예.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가 미래에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미래의 그 문제를 반영해 주는 건데 더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분리해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좀 시작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출산 문제에 관한 것은 결국 그것이 노인들을 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제활동으로 커서 노인들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직업, 돈 이런 것만 인식하지 말고 그 젊은 그 여성들 또는 젊은 남성들의 결혼관이라든가 사회적 인식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사실 뭐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없을까요, 원장님? 이제 고령화 문제하고 또 뭐 청년 문제 사실은 다 워낙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전체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그 인구 뭐 어떻게 보면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여기에 맞춘 어떻게 보면은 노인 복지가 좀 촘촘하게 저는 뭐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노인층 중에 이제 빈곤층이 있습니다. 이 빈곤층을 어떻게 소득 또는 그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줄 거냐 하는 문제죠.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는 공동체 사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지역을 떠나는 요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또 하나는 학교 문제죠. 교육을 그 좀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떠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결국은 저는 지역 대학들을 어떻게 육성을 해서 그 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국가적으로는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있죠. 이 서울대학을 비롯한 이 대학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지역으로 예. 이것을 좀 옮기는 이런 노력도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청년 문제는 뭐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소득만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생활 또 어떻게 보면 장래 어쨌든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충북 내에 어쨌든 이 정주 여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25년 동안 계속해서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을 계속 접하지 않습니까? 예. 20년 전의 학생들의 인식과 지금의 학생들의 인식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많은 그 기성세대들이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20년 전 또는 30년 전의 젊은 세대에 비해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불신의 원인이 여러 가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예. 어떤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인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철저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정부와의 연결선상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예. 사실 노인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는 복지의 문제, 의료의 문제, 빈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문제는 취업의 문제, 인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정주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 도 차원에서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렵고 중앙정부와의 그 네트워크라든가 정책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충청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20대 12,638명이 우리 지역을 떠났다라고 그러니까 탈충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재들을 좀 잡아두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인재를 잡아주려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유치라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투자 유치가 돼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정착이 되고 그 투자 유치가 돼서 기업이 들어와야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뭐 복지시설들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비수도권이 세종시를 아마 제외하면 거의 다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예. 수도권 이제 엊그제 날짜로다가 50% 넘었고요. 인구 비율이. 우리 충북은 그래도 꾸준히 인구가 올라가서 164만을 돌파한 것은 아주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세종시로 상당한 인구가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증가되는 그런 유일한 도시라고 보면 되죠. 세종시 빼놓으면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을 위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양질의 일자리의 개념과 기준이 뭔지 참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어디까지를 양질의 일자리를 보여야 되는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서 일자리에 대한 그 인식도 우리가 좀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좀 들고 우리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 그 구직자 대 구인이겠죠. 기업에서 이제 그 사람을 구하는 거 구인자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고 비율은 이제 구인 배율이라고 그러죠. 구인자 나누기 구직자죠. 그게 전국 평균이 2018년도에 0.61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직자는 많은데 공급해주는 기업에서 그게 적다는 얘기죠. 1일에 0.61 이렇게 인데 충북이 2018년도에 0.92입니다. 예. 그게 거의 1대1에 가깝죠. 진천 같은 경우는 그 구인 나누기 구직이 3.13. 그냥 절대적으로 직장은 많은데 일자는 예. 많은데 사람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음성이 2.85. 이게 참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예.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없다 해서 계속 서울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도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돼서 위주로 자꾸 떠나는 경향도 있는데 미스매치가 계속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인식을 좀 달리해서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양질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인식과 예.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근로 환경이 좋고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러면 그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정부 쪽에 그 행정학 전공이다 보니까 공공기관 면접도 많이 갑니다. 그럼 면접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그 주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오기 위해서 과거에 저쪽에 그 영호남 지역에 갔던 공공기관에서 자꾸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건 분야 같으면 첫 번째 직장은 울산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두 번째는 원주에 있는 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서울 쪽으로 자꾸 갑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여자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인식과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에서는 과거에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가서 일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 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 평가가 낮은 직장을 처음부터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만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뭐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다른 분야로 한번 소재를 한번 돌려보죠.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세종역 KTX 세종역이죠. 고속철도 그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안 하는 거로 가닥을 이미 잡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게 전제가 됐고요. 예. 총리님께서도 작년 그 연총과 세종역은 더 이상 없다 얘기가 됐고 예. 국토부 장관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한다 이렇게 천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결론이 난 건데 이제 그 후에 일부 이제 세종시의 뭐 몇몇 인사들께서 그 희망사항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 그 희망사항을 세종시의 일부 인사들이 하는 걸 가지고 마치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우리 충북도가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 세종시야 얼마든지 뭐 자기 지역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주장하는 것이 세종시의 주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너무 저기는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 다만 그것이 나중에 뭐 정부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강력하게 나가지만 현재 상태에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문제 제가 그 KTX 짧게 좀 세종역 부탁드릴게요. 그 KTX 세종역 백지화 범도민 대책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그렇죠.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면 지난 그 12월 11일 확정된 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세종시에서는 사실은 반영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가지고 예. 이 세종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이 뭐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국가 정책의 일관성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감시하고 좀 적극 대응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이 문제가 그 청주 시민들, 충북도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인데 이게 소관이 충북도인지 청주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만들려고 하는 LNG 발전소의 문제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그 SK 하이닉스가 그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는 전기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 SK E&S라고 하는 계열사의 그 수익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산업용 전기료가 이제 쌌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발전 사업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충북 지역에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부정적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도나 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새해부터 좀 우리가 우울한 그 소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수도권은 이제 국토 면적의 11.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이죠. 지난해 말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을 비롯한 청년 종합 대책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끝으로 지사님. 하여튼 우리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금년 한 해도 우리 충북도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경자 대본의 해에 우리 충북경제 4%가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다음 주에는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과 함께 우리 교육과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